맞습니다. PSK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전날에 빅테크 기업들, 세계 글로벌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CPI 지수가 3%로 둔화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곧 나타나고 있는데도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 음봉을 다 내보이면서 그렇게 음봉을 크게 그렸을까요? 나스닥이 이렇게 음봉 크게 그린 거는 이때 말고는 딱히 없었죠.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갔었는데, 보시다시피 24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상승했었습니다. 그죠? 4월부터, 이렇게 24년부터 보게 되면 4월 달에 잠깐 떨어졌다가 이렇게 크게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감소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다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여하튼 우상향 이 4월 달 말고는 딱히 빠진 적이 없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크게 빠졌었죠. 그리고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크게 빠졌습니다. 함께 빅테크 기업들 같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 CPI 지수, CPI 값이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3%로 이렇게 크게 감소하면서, 얼마 전에 실업률도 4.1%까지 올랐었죠. 크게 올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올랐으니까 이제 FOMC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죠.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 연일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7월 달에 91% 확률로 인하 가능성이 있다. 5.5% 동결할 가능성도 포함이죠. 5.5, 네, 55.5% 동결할 가능성, 그리고 5.25%까지 인하할 가능성 포함해서 91%. 그래서 7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이렇게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어, 주식 시장보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세 차례나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화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나 이제 연내에 6개월 만에 빠진다고 하면은 1% 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4.5%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어 11월 달, 12월 달까지 4.5%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 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20%가 빠지는 겁니다. 맞죠? 5.5에서 4.5가 되는 거니까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금리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익을 위해서 채권 시장에 더 돈이 몰리는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이유로 저는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일단 빠진 이유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아무래도 지금, 만기일, 이 선물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쇼커버링, 이 계속해서 나스닥이랑 S&P 500이라는 다 이제 올라갔잖아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풋옵션도 이제 많이 치고 숏도 많이 쳤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죠. 매수에 돈을 넣는 이제 숏에 투자를 했다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쇼커버링을 합니다. 매수를 해서. 그래서 주식을 사들여서 이제 쇼커버링을 했는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다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5%나 빠졌고요. TSMC 3%, 브로드컴 2%, SASML 3%, AMD 1%, 뭐 전부 다 지금 평균적으로 3%대로 이렇게 빠졌죠. 가장 크게 빠진 게 7%고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새벽에 이 전날짜에 이렇게 이제 미장이 빠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빠지는 전기전자 쪽에서 파란불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전체적으로 파란불 들어왔고요. 이 빨간불 들어온 걸 보시면은 전기전자 쪽이기는 하나 뭐 반도체 쪽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차 전지 반도체 쪽 아닌 거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빅테크 쪽 다 빠지니까 하이닉스든 뭐 삼성이든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소부장들도 다 함께 빠지고 있고요. 음봉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된다면은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인하가 이제 두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더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 시장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다만 이제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동안 뚜렷하게 좀 크게 나타난다면은 수급이 채권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주식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하락을 좀 노려볼 수 있어서 달러가 이제 환율 자체가 1300원대 초반대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환율 하락 폭이 거의 뭐 6% 정도 되죠.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개파락의,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이 환차익을 위해서 또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종합적으로 잘 이슈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좀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신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슈를 최대한 제가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잘 챙겨드릴 테니까 앞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